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9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좀 뭔가 불안하고 무능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인상을 주는 회사가 과연 심해 유전 개발에 성공할지도 의문입니다.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의 실력을 보면 압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과연 그 어렵다는 심해 유전을 발견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요사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언론에 반박문은 열심히 쓰는데 그 반박문 내용이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 1인 회사이고 그 정체가 좀 애매하고 부실 회사 이문 분명한 평가회사 액트GO를 사사건건 비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호하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 석유회사가 동해에서 가망이 없다 하고 철수한 사실을 석유공사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런 사실은 알리지도 않고 그곳에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과장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로 철수 사실 알려지니까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하면은 그 호주 석유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합병할 때 동해를 포기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망이 없어서 철수했다고 자기들이 발표를 했는데, 호주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호주 회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멋대로 합병을 하니까 정리 차원에서 빠진 것이다. 아니, 합병한다고 140억 배럴짜리 대유전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설명이 됩니까? 또, 액트GO란 회사가 한 3년 이상 사실상 그 영업이 정지된 상태였다. 세금을 내지 않았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법인이 정지된 건 아니고 세금 체납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더라도 계약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내에서 공기업이 입찰을 할 때 세금 체납으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사와 계약을 하는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의 행태가 이상하다는 거죠. 뭔가 무능한 이미지가 자꾸 떠오릅니다. 석유공사도 무능하고 액트GO도 무능한 회사로 봐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회사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계 최고는 아니고요. 연간 매출액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세계 최고 회사가 있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일일이 알아보고 그런 이야기 하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석유공사가 그렇게 서주니까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러면 이 석유공사는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좀 이상한 존재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역대로 무능했다는 건데 아니,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시출을 하면은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적자가 커지면서 빚이 쌓이고 투자했던 금액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자본금 자체가 완전히 바닥납니다. 이를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이 된 기업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그렇게 되면 자본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은 지난해 석유공사의 자산 총계는 13조 229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채 총계는 19조 5781억 원, 빚이 자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재무제표에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총 합계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본금이 마이너스 1조 3486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는 현재 자신을 통째로 팔아버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가 또 돈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도록 국민들이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석유공사가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6년에는 3조 원 수준에 머물렀는데 2011년에 가면은 부채가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연간 기준으로는 2020년에 되면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1979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 부담이 4천억 원이나 되는 회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석유공사가 이렇게 되었느냐? 전문가들은 자원 외교 실패를 꼽는다고 합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자원 외교를 내세우며 해외에 있는 석유와 광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도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을 4조 8천억 원에, 스코틀랜드 석유가스 탐사기업 다나 페트롤리움을 약 3조 4천억 원에 샀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과 사회간접 자본 연계 사업에도 1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업은 처참할 정도의 실패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카나다 하베스트 투자인데, 하베스트는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베스트에 투자된 금액이 총 7조 5,766억 원인데 회수한 금액이 490억 원밖에 안 된답니다. 꼼꼼하지 못한 사업 설계 및 금정, 비상식적인 투자 결정이 석유공사를 자본 잠식으로 이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동해 탐사에서도 이런 악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해 심해 시추는 한 구멍 뚫는데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합니다. 산자부가 2026년까지 동해 심해에 5개의 시추공을 뚫는다고 했으니 단순 계산으로는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고, 그런데 지금은 석유공사가 흑자를 내고 있다지만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본 잠식 상태임을 고려하면은 쉽게 낼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우선 석유공사가 올해 배정받은 관련 예산은 턱없이 적습니다. 석유공사는 석유, 가스 등 시추를 위해 유전개발 출자 사업 예산을 받는데 39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인데,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해외 메이저 회사들의 투자를 받는 방안인데, 지금 동해 심해 시추에는 해외 메이저 회사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호주 회사가 철수해버렸으니까, 가망이 없다고 철수해버렸으니까 심해 유전 가능성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실 회사가 동해 광구 평가를 미국의 부실 회사에 맡긴 것도 묘하다는 겁니다. 부실이란 말은 무능하다는 뜻인데, 무능한 회사끼리 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석유공사가
액트 GO에 왜 굳이 이 회사에 평가를 맡겼느냐 하는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어디든지 깊게 조사를 하면 여기서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큰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석유공사, 무능한 액트 GO가 손잡고 지금 돈을 펑펑 쓰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석유가 펑펑 나와야지 돈을 펑펑 쓰면 됩니까? 감사합니다.